안녕하세요. 네, 이세 영화의 놀이 사례. 네, 오늘은 의사소통 영역에서 책과 이야기 즐기기와 관련된 내용 범죄와 관련된 놀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세 영화들, 예, 우리가 이세 보육 과정이죠. 네, 이세 보육 과정의 의사소통 영역에는 세 개의 내용 범주가 있었습니다. 이 듣기와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와 관심 가지기, 그리고 오늘 할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렇게 세 개의 내용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 이세 영화들도 책에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책에 관심을 가져서 마치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처럼, 예,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상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놀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깨비 책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놀이 제목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영아들이 모여서 책을 보고 있어요. 예, 동화책인 것 같아요. 아마도 도깨비가 나오는 그런 동화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도깨비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품을 찾아서, 예, 도깨비 뿔처럼, 예, 머리에 꽂고 아이들이 놀이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놀이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이가 여기 괴물이 생겼어. 리아, 진짜 생겼어. 리아가 얘는 도깨비야. 뿔이 있어. 그랬더니 다운이가 도깨비다라고 큰 소리로 냈죠. 옆에서 점토놀이를 하던 예준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도깨비 뿔 머리띠를 가져옵니다. 예준이가 우리 반에 도깨비 있는데?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띠를 한 예준이가 도깨비 흉내를 내며 다원이와 리아에게 다가옵니다. 다원이도 도깨비뿔 머리띠를 혼자 써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리아는 교사에게 머리띠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예준이와 리아가 함께 그린 책을 보고 예준이가 눈이 많아. 리아가 많아. 하나, 둘, 셋, 많다. 리아가 뿔이야, 뾰족해. 예준이도 얘기하죠. 뾰족뾰족해. 책을 보면서 서로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 뾰족뾰족해. 와! 라고 해서, 예준이가 나타난 거죠. 선생님이 늑대다! 라고 선생님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준이가 늑대 소리를 내며 놀이를 시작하고 영아들은 교사 뒤로 숨는다. 교사가 늑대 오지 못하게 하자. 준환이가 열쇠로 문을 잠그는 척합니다. 그래도 예준이가 으아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자 다은이가 도깨비 머리띠를 하고 늑대로 변신했습니다. 다은이가 내가 늑대야. 내가 예준이를 멀리 가게 할게. 교사와 영아는 늑대를 피해서 숨거나 문을 잠그는 척 하면서 놀이를 지속한다. 도깨비 속에서, 예, 도깨비 책 속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놀이예요. 책 속에서 늑대 모양의 뿔이 있는, 예, 그런 그림을 보면서 늑대로 변신하는 또 영화가 나타나기도 하면서 또 선생님이 또 늑대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 놀이가 점점 이어가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요, 영아들하고 놀이를 할 때 들여다보면서 선생님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자신이 어렸을 때 많이 놀아봤던, 잘 놀았던, 네,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영아들의 놀이를 잘 지원할 수 있고, 영아들의 놀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 놀이라는 것을 신나게 해보지 않은 선생님은 바로 영아들이 저럴 때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많이 놀아보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도깨비 책에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 놀이 속에서는 결국 아이들이 책에 들여다보면서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상상하는 놀이까지로 이어간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은이와 리아는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뿔이 달린 그림에서 괴물,
도깨비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뿔을 표현하고 책보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있던 예준이가 도깨비 뿔 머리띠를 쓰고 도깨비로 변신해서 나타났습니다. 도깨비 뿔을 쓴 리아와 예준이가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그림을 단서로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 영화들의 이야기 속에서, 놀이 속에서는 상상하기도 하고 그림책을 보면서 즐기고 있었고, 또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책을 또 함께 보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상상의 이야기를 영화들이 만들어 나갔죠. 또 예준이가 무서운 소리를 내자 교사는 늑대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예준이는 늑대 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역할에 더욱 열심히 했죠. 또 영화와 교사는 늑대를 물리칠 수 있는 상상의 이야기 짓기를 우리가 즐겼다라는 겁니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에서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을 하였고요. 또 말놀이라든가 이야기에 우리 영화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 이런 의미를 저희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우리가 도깨비 책과 연령돼서 또 다른 책들도 이렇게 영화들이 상상의 놀이를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영화들이 관심 있는 책이 또 우리가 동물이라든가 우리 영화들이 이세 영화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그 책 중에 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이어가고 또 상상하고 이렇게 놀이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났다라는 이 놀이에서 선생님은 무엇을 우리가 지원했을까요? 공간 지원을 했습니다. 영화가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책, 그 다음에 편안한 공간 제공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가 이야기를 짓고 극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극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소품, 뿔 제공했죠. 그 다음에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놀잇감을 이동하는 거를 선생님이 허용했죠. 미술놀이에서 했던 거를 또 그 역할놀이로 갈 수 있게 되고, 또 책보기 놀이 영역에서 가지고 올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영화에게 다양한 놀이 공간을 우리가 제공했죠. 이렇게 점토놀이를 할 수 있는, 국놀이를 할 수 있는, 또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또 자료를 제공했죠. 국놀이를 즐길 수 있는 소품, 우리가 도깨비 뿔, 머리띠 제공했습니다. 선생님은 영화가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또 책에서 본 이야기라든가 또 상상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서 말할 수 있을 때, 또 말할 때 선생님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선생님이 경청하고요. 거기에 선생님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화가 자유롭게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요. 영화의 상상놀이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늑대다라고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숨는 그런 놀이로 또 이어져 갔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영화들이 극놀이를 할 수 있게, 또 극놀이를 하면서 부딪히지 않게끔 선생님이 주위에서 살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집 교실 안에서 영화들은 굉장히 많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많은 안전사고 1위가 넘어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세심하게 선생님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놀이에서 선생님이 지원을 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음 날에 내가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또 도깨비 놀이와 연결이 되어진다라면 뭐 다음 날 도깨비와 관련된 또 소품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 또 도깨비와 관련된 소품을 또 준비해 줄 수도 있겠죠. 또 그 놀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다양하게 또 우리가 상호작용이라든가 또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깨비 책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이 놀이는 우리가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놀이로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책과 이야기 즐기기와 관련된 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실제 영화들이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우리가 의사소통과 관련된 그런 놀이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흔적을 남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는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정부는 그 놀이에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 영역에 관련된 세 개의 놀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사회관계 영역과 관련된 놀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